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초원 동사에 1980년대부터 서울 원당초등학교에 제가 모시고 있던 그때 연극장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신문경 교장 선생님께서 개인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개인 장학금은 우리 초원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개인이 일정액을 모아서 그냥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모아서 가져오면은 그걸 저희가 개인 장학금으로 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또는 그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문균 교장 선생님은 특히 그 개인 장학금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장학금이 하나 하고 계세요. 40년 교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마지막 학교가 어디셨죠? 서울 용암초등학교입니다. 네. 서울 용암초등학교에 2004년 2월에 퇴임하셨죠, 그죠? 예. 퇴임하시면서 용암초등학교의 신명준 교장 개인 장학금을 만들어서 매년 5월에 용암초등학교에서 2명인가요? 예, 2명. 2명 어린이를 추천하면은 장학금을 전달하셨고 또 장학증서도 매번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다가 직접 용암초등학교에 가서 전달하셨습니다. 참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수많은 정년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당신이 근무하셨던 마지막 학교에 20년째 장학금을 전달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소중한데 그 시작하게 된 동기라든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울 서범학교를 졸업하고 교단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봉직하게 된 학교가 용산구 속칭 해방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서울 용암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서 5년여 동안 교단 생활을 하다가 떠나게 되었는데 네. 그 학교가 자그마한 학교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아이들이 참 순진무구하고 정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규모는 작았지만 그 어린이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정든 교단을 떠나면서 뭔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늘상 세분할까 하고 있다가 자그마한 뜻이지만 초원장학회에서 조그만 장학금도 모아서 뜻있게 써줄 수 있다고 해서 전임 창립 이사장이신 유승용 회장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장학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해마다 5월이면은 학교에서 2 어린이를 추천을 해서 그 어린이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학교가 20년이 지나다 보면은 교장 선생님도 계속 바뀔 테고 장학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속 바뀌셨을 텐데 그거 좀 뭐 어려워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꾸준히 20년 동안 하시는지 중간에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학교는 떠났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등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네. 어린이들을 추천을 해줄 때 네. 꼭 교과 학습 성적으로만 추천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 이 태도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이 바람직하고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추천해달라고 남녀 한 해오고 명씩.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장학금은 개인 한 사람한테 얼마씩 주셨나요? 20만 원씩 줍니다. 20만 원씩 40만 원을 20년 동안 꾸준히 해오신 건 정말 참 정성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보람이고 재미지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학교가 지금은 규모가 더 적어졌고 예. 또 해외 이민자, 외국인 이민자가 많아서 지금은 우리 한국 어린이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국 이민한 아이들한테도 장학금을 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구분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길고 네. 우리나라 이름하고 다르죠. 예. 그런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만주나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 더 어려운 분들
해방촌을 이뤘잖아요.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아이들이 와서 또 거기를 이루고 정말 해방된 그런 세상을 만드는 학교 같고 또 영남초등학교에 우리 신문균 선생님처럼 정말 따스한 정성 그런 마음을 갖다 나눠주는 분이 계속 있다는 게 우리 한국 교육계의 큰 자랑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약은 정해져 있지 않으시죠? 그건 정하지 않고 제가 있는 한은 네. 앞이 얼마나 안 남았지만은 네, 살아있는 한 가서 방문하고 네. 아이들과 교감을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 이름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녀분까지 4분이 돈을 상당 기간 동안 모아서 천사 기부 장학금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 5월에 저희가 감사하는 장학 증서를 드렸는데 예. 이것도 또 저는 참 가장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들어서 꼭 여쭙고 싶습니다. 그 장학금은 제가 나이가 77세가 되니까 집에서 애들이라든가 희수라고 하면서 희수연이라고 같이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좀 모여서 야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너희들도 자리도 잡고 그랬으니까 우리 뜻 있는 일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하고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좋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성의껏 해서 우리가 적선을 하는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출발을 된 것이 신윤자비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신윤자비 어떤 뜻인가요? 앞에 신은 제가 신가예요. 아, 윤은 우리 아내가 윤씨입니다. 네, 그래서 신윤. 신윤자비라고 이름을 붙여봤죠. 자비라는 뜻은 어떤 뜻이세요? 자비는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자비라고 하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해보자. 그런데 소액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초원장학회의 특징이 조그만 정성도 모아서 뜻있게 써준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네. 보통 기부를 한다고 하면은 좀 액수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엄두를 못 냅니다. 네. 부끄럽고 수줍어서. 근데 이 초원장학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몇이시죠? 벌써 43살이 넘어갑니다. 83이니까 그럼 거의 7년 동안 돈을 모으신 거잖아요. 6년 동안 했습니다. 네, 6년 동안 네. 돈을 조금씩 아껴서 네. 모으신 걸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선생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초원 장학재단이 있는 이상에는 신윤자비 장학금을 해마다 전달할 건데 어떤 학생들한테 주면 좋을까요? 저희들의 바람은 누구를 지원해달라 그런 뜻은 없습니다. 네. 다만 좋은 장학회에서 앞으로 발전성 있고 네.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어린이들에 조금이라도 주어서 네. 격려해주고 힘써주시는 그런 뜻으로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그런 사회에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잘 찾아서 선생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가족 4분이 정성을 모아서 1,400,000 원 해서 천사 장학금을 해주는데요. 또 다른 장학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 개인사인데 네. 묘공운동 장학적금이라고 지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네네. 초원 장학. 그것은 묘공이라고는 스님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장학적금입니다. 네. 잠시 그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의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을 평생 독신으로 지내시다가 그리고 30년 동안을 초등교사 생활로 교도편 생활을 하시다가 말년에 명예퇴임하시고 스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명퇴하시면 나이가 60 가까이 되셨을 때 스님을 잘 안 받아줄 텐데요? 그렇죠. 네. 스님이 되시려면은 연세가 더 젊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조계종 그 종단에서 이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교편 생활만 하시고 깨끗하게 지내신 수행자와 같은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스님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봉영사라고 하는 절에 가셔서 수행 생활을 하시다가 입적하셨죠. 그 스님과 저는 좀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네, 묘공 스님, 네. 그러면 속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명은 신숙균이에요. 아, 말굴 신숙. 숫자 고를균자 네, 그럼- 신숙균 선생님인데 그 누님이 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면서 저를 교육자의 길로 적극 안내하신 분이에요. 너는 사범 교육을 받아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가장 보람 있고 좋은 일이다. 그 권유로 제가 사공학교를 가게 됐고 네. 교편생을 하게 됐죠. 네. 뿐만 아니라 제 학비까지도 전부 다 본인께서 부담하셨어요. 그분은 스님이면서 누님이면서 네. 은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은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은덕을 기리면서 108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보셨어요? 5년 됐죠. 5년 동안 하셨구나. 제가 108배 하는 마음으로 네. 1080만 원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제 네.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요. 그런데 누님이 이복 누님이라고 예전에 아. 들었던 거 우리 집에 이 누님은 전 어머니의 딸이에요. 우리는 이복 형제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전 어머니가 딸만 네 분인가 두셨고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 칩부인으로 네. 돌아가셨죠. 아, 예. 그래가지고 저를 낳으시고 제 네. 동생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나를 굉장히 애지중지했죠. 아들이 네. 됐다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복 누님이 이복 동생한테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또 장학금을 계속 주셔가지고 공부시키시고 이거 참 보통 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 누님의 뜻을 이어서 그 은덕을 잊지 않고 하시는 동생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니까 당연히 나 해주는 건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108배를 하면서 5년 동안 적금을 붓고 그걸로 1080만 원을 해서 묘공 은덕 장학금을 만들다고 하니 정말 참 박수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대단치도 않은 얘기를 해서 아니요, 좀 저희는 굉장히 부끄럽게 소중한 초원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감사패를 지난번에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감사패 드리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조그마한 이야기들을 자랑 같이 하게 돼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이거 좀 손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 해서 주저하게 되고 감히 실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초원장학회는 그런 조그만 정성도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장학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돈도 부끄럽지만 않게 모아서 이런 초원장학회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권장하는 뜻으로 제 조그만 일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안 나오신다는 거 제가 꼭 초원의 정신을 알려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감사패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초원 봉사회 그리고 초원 장학자단의 모든 회원을 대표해서 회원의 이름으로 저희 감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신용 자비 장학금 금 1천 4만 원 신문균 윤호구 신원선 신태선 신현종 일가족이 이 금액을 초원 장학회 장학금으로 기부할게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5일 재단법인 초원 장학회 이사장 이준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봉세는 배수까지 하시면서 계속 초원의 맑은 물, 작은 정성 나눔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원이 영원하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